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확실히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문수기술이나 반영과장 기술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반영과장 기술을 배우고 나면 나는 분명 어느 샵에 원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자기가 샵이나 학원 등이 시설이 크고 화려한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은 사실은 안 보고 외형이나 광고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기술을 학원이나 샵에서 다 배우고 난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샵인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샵인샵의 경우는 거의 이제 독립적으로 보증금을 걸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은 오너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독립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직원 정도로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판결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모두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와 사장님과의 사업 방향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의 입장에서는 저 기술자가 들어오게 되면 고객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업 방식으로는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시는 병원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첫 번째 샵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병원은 거의 100% 봉급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특히 기술을 크게 좋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재 문수나 반영고 화장 등 시술 유형이 가장 이제 저렴한 곳이 바로 병원으로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잘 하시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도 고급 기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광고하고 홍보에 많은 역량을 넣는 병원들은 거의 대부분은 시술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저희 쪽 문수나 반영과장 경력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기술자분들은 절대로 병원으로 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자분들이 병원으로는 절대로 안 가고 개인 샵을 내려는 경향이 가장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병원으로 취업하는 방법 중에는 고급 기술자분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이제 수익 쉐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 원장을 잘 알거나 또는 그 병원 관계자들을 잘 아는 경우에 이런 경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원 원장과 친척이 아닌 이상은 결국 수익 배분에서
병원 측과 기술자와의 몇 프로 수익금 배분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수익 배분을 하실 때 광고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실 것입니다. 광고하고 홍보를 병원에서 부담할 건지 아니면 기술자가 부담할 건지 그 차이에 따라서 경력자 분들의 수입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력자분들이 병원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업은 하지 않고 개인 샵을 오픈하는 경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희망적으로 꿈꾸고 있는 경우로 많은 기술자분들이 이 경우를 가장 선호하죠. 그래서 기술자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샵을 만들려고 하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 치장을 조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비용도 샵을 얻는 데 필요한 보증금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광고 비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술자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 보고 원장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도 좋고 출퇴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혼자 벌어서 혼자 다 갖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손님이 없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개인 사업인 것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자기 책임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출장 서비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장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 방식입니다. 이 사업 방식은 시술 가방만 하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출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시술용 침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시술용 침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번거로운 사업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술을 정말 잘 배우신 분이라면 이 방법으로는 시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존 미용실을 가지고 있거나 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문수나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과 전혀 상관이 없으셨던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분야의 원장님들께서 저희 분야의 기술을 배워서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이 원장님들은 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들보다 사업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샵이 있기 때문에 편한 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기술입니다. 먼저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도 샵만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 원장님들이나 피부 원장님들께서 최소한의 국가 자격증을 따고 어느 정도 경력을 붙인 후에 샵을 오픈하셨을 것인데 이렇게 보통 하시죠. 그런데 이 문수 기술이나 반영구 화장 기술은 아직 국가 자격증이 없어서인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뭘 막 하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야가 다르죠. 저희들은 각오를 하고 이걸 했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미용샵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은 자기네들은 처음에는 이거를 치부셨어요. 그런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또는 사회적 분위기도 살짝 무리가 가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간혹 어떤 헤어샵 원장님께서는 나는 미용인이기 때문에 아무 기술을 다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미용 원장님도 계세요. 그깟 저희 문수 기술이나 반영구 화장 기술쯤은 안 봐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미용샵 원장님께서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메이크업을 전공하신 원장님이셨다면 제가 49%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사나 반영구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미용이나 전체적인 미용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니까 차라리 메이크업 원장님들께서 오히려 반영구 화장이나 문수 쪽에 조금 더 아는 체를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헤어 경력도 많고 피부 경력이 많은 원장님들이 이 기술을 싸잡아 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 분야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또는 기술자들의 반발을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만 치중을 열심히 하면 될 듯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문수나 반영과장 분야의 기술을 기존 원장님들께서 도입을 하시거나 본인의 기술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기술자는 기술이 있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오라고 해도 당당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품격 있게 갈 수가 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과 기술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누가 불러줘도 더 배우고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필요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경력을 쌓아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술을 배우면 취업을 시켜주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취업을 시켜주는데 왜 선생님은 취업을 안 시켜주느냐 하는 것이죠. 과거에 취업을 미끼로 중국에 많이 넘어간 한국의 어설픈 기술자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 취업 목적의 기술은 끝까지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취업 목적의 기술은 아르바이트 기술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술가를 위한 기술은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아르바이트 기술인지 아니면은 평생을 함께할 기술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세요.